네. 자,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제56회 실무 수행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지난 시간에 입력을 마쳤으니까요. 바로 483페이지에 있는 실무 수행 평가 문제 조회에서 답을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평가 문제 11번 문제. 회사 등록, 주식회사 가마솥 산업의 회사 등록 정보입니다. 다음 자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FAT 1급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적이 있죠. 자, 전체 메뉴에 회사 등록하셔가지고 보기 1번에 가마솥 산업은 내국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추가사항 탭에 가야 있습니다. 추가사항 탭에 보면은 2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나와 있고 3번에 종류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내국법인이고 1번이 내국법인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2번. 가마솥 산업의 업종 코드는 293001입니다. 자, 기본사항에 가서 여기 업종 코드가 10번에 있습니다. 293001 맞죠? 3번. 가마솥 산업의 국제 환급 사유 발생 시 국민은행으로 입금이 된다. 예, 3번이 틀렸습니다. 18번에 보시면 하나은행으로 계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 6월 1일자 수정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 코드를 입력하라. 아까 여러분 메모해놨죠.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메모해놨다면 6번 6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메모를 안 해냈다 그러면은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6월 1일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6월 1일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 클릭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사유번호 6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문제가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이 입력하면서 코드를 좀 메모지에다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일기 확정 신고기간에 우리가 일기 확정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3번 같은 경우는 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다 망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두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일기 확정 신고에 거래처 중앙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4월부터 6월 우리가 입력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4월부터 6월로 조회해가지고 중앙산업 매출 중앙산업이라는 거래처를 여기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 발행된 우리가 지금 전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매에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1,80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14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일기 확정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수는 총 몇 매냐?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서 전자의 발급 33이 답이 되겠네요. 3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수출 실적 명세서를 조회해서 이기 예정 이건 우리가 입력한 거죠. 10번에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은 얼마냐? 우리 아까 계산기에다 환산해 놓은 이 금액이죠. 46,680,000 여러분이 아마 시험 보다가 이렇게 시험지에다 메모지에다 아마 메모한 숫자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입력하셔도 되고 메모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 10번에 원화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 수출한 재화 10번 원화 금액 이거죠. 46,680,000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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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6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2기 애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영세율의 과세표준 총액은 얼마인가? 네. 아까 그 금액하고 같겠죠.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입력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됩니다.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주세요. 불러오시면 되죠. 이거 우리가 저장해 냈으니까. 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요 총액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건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백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가 입력한 것은 4668000이에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의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요 두 개 더해서 5168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5168000. 다음은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애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세금계산 합계표는 여기 1번에 있으면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우리가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 이 얘기하죠. 6번, 그거 있어야 되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이거는 그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이거 작성을 해야 되죠. 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6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16번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필요 없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회 2기 확정. 2기 확정 예정 때는 없었지만 2기 확정 때는 있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탭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1번 사업과 직접 관련하는 지출 없습니다. 그거는 1번 틀렸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건수는 한 건이다. 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건수 한 건.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관련된 게 2건이 아니라 한 건이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확정 신고 시에만 제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정 신고 시에도 제출합니다. 2번만 맞았어요. 다음에 19번을 보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 11번 안에 금액이 얼마냐? 네, 2기 확정 지금 열어놨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네요.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입니다. 10월부터 12월로 다시 조회해야 되겠네요. 불러오시면 되죠? 해서 불러다가 11번 2,900만 원이죠? 2,900만 원을 답안에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난 27번의 금액이 얼마냐? 네, 27번의 이 금액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답안에 붙여놓으면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23,743 200원이에요. 네, 맞습니까? 이 숫자? 자, 이렇게 해서 10개 모두 22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하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22점 배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결산 문제 하고 나서 또 평가 문제가 바로 이어지죠. 자, 수동결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하라.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자 계산을 우리가 해야 돼요. 경과된 이자 월할로 계산하라 하랬으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원금이 3천만 원이죠? 곱하기 연 이자율이 4%입니다. 곱하기 자, 월할로 계산하는데요. 이 정기예금을 8월 1일 날 에입을 했어요. 예금을. 그러면 경과된 월이 몇 개월이냐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5개월. 그래서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5개월분의 이자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분이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계산기를 들고 3천만 원 곱하기 4% 곱하기 5 나누기 12 50만 원 나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도 꼭 계산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도 연습이에요. 그래야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FOT 1급에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도 자꾸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쓸 계산기를 반복적으로 써서 계산기에서 뭐 버벅대 가지고 2번, 3번 막 계산하면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0만 원을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발생하는 분계를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해 주시고 대변의 수익 발생이죠. 그래서 대변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901번이에요. 쭉쭉쭉 가셔서 대변에 50만 원 수익 발생시키고 자, 올해 8월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한 이자가 12월 말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주었을까요? 안 주었죠. 우리는 발생주의로 수익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미수 수익이라고 기록해요. 미수 수익. 내년에 받을 이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현금화되지 않은 수익이죠. 그래서 차변에 앞으로 받을 수익을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자산 증가해 주는 거예요. 네,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5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수동 결산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 문제는 뭐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동 결산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조회할 필요가 없네요. 네,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이렇게 딱 알려줬어요. 예, 네,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산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4천만 원인데 퇴직급여 추계액이 5,230이니까 1,230만 원 메모해 주시고 요걸 입력해야 돼요. 1,23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이 2,650인데 기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200이니까 1,450만 원. 네. 추가해줘야 1,450만 원을 추가해야 2,65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해야 될 요 금액을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잠시 후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면은 기말 재고 자산이 나와 있잖아요. 기말 재고 자산은 원재료의 기말 재고 자산은 4,500만 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 제품의 기말 재고는 1억 500만 원 이거는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추가 자료는 뭐냐? 기말 원재료 평가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재고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재료는 지금 창고에 있는 원재료만 4,500이다 이거예요.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운송 중이다 해서 다 포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선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운송 중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운송 중인 것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의 재고자산이니까 500만 원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입력할 때 5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말이죠. 기말 원재료 평가액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재고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냈다고 보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문제를 냈으면 요건 아직 우리의 재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요것만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재고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러므로 이건 더해줘야 된다. 판단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평가 문제를 수행과제를 보시게 되면 결산을 완료하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하라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1, 2번을 먼저 해라 이겁니다. 1, 2번. 1, 2번을 먼저 하는 게 결산을 완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자, 우리가 먼저 퇴직급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되는데 생산부의 퇴직급여는 제조 원가에 있는 노무비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노무비 안에 여기 있죠? 노무비 안에. 네. 재료비, 노무비의 퇴직급여 있죠? 여기다 입력해줘요.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생산부 거는 제조원가 쪽에 있는 곳에다 넣어야 된다. 제조원가가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여기가 제조원가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거기에 퇴직급여. 자, 거기에 얼마를 입력해야 됐어요? 1,230만 원이 부족했죠? 그래서 여기다 1,230만 원 입력하시다. 엔터. 다음에 영업부의 퇴직급여 추가 설정해야 될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할 거는 판매관리비 쪽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네. 밑으로. 여기 경비는 이거는
제조원가 경비예요. 쭉 내려가면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의 끝에 가보시면은 퇴직급여 있어요. 잡비 바로 밑에 판매관리비의 잡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업부 거 2650 마이너스 1200 하면은 1450이었죠? 여기다가 1450만원 입력하시라.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할 거 입력 끝났고요.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예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원재료는 제조원가 쪽이니까 위에 올라가야 있어요. 쭉 올라가시면 원재료비 안에 세 번째 기말 원재료 재고예요. 여기다가 500만원 추가한 5천만원으로 입력을 해라. 이거.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5천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네, 제조원가 끝에 있습니다. 제조원가 끝에 여기에 있죠. 자, 기말 제품 재고액. 네, 기말 제품 재고액. 네, 여기에는 105 000 1억 500만원이죠.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자동결산 자료를 모두 입력했으므로 저 위에 있는 점표 추가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위에 있는 점표 추가. 그리고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해주셔야 되죠. 네.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과제에서 결산을 완료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해야 이 문제가 끝납니다. 손익대체분계 하기 전에 이 날짜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을 합니다.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 아니요는 다시 작성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처분 예정일을 주어진 날짜 2024-0331 2024-0331 그리고 처분 확정일 2023-0331 2023-0331 이렇게 두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를 누르는 것이 손익대체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점표 추가 누르고 5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이제 수행 결산 모두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까지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5페이지에 있는 바로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풀게 됩니다. 아까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문제 끝나고 우리가 풀었고 21번부터 35번까지 지금 하시면 이 점수가 23점이 반영이 됩니다. 자, 2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조회하라. 네, 우리가 조회했던 거 있죠. 네. 경비등 송금명세서에 반영되는 국민은행의 은행코드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이것까지 뭐 기억할 수는 없죠. 경비등 송금명세서에 가서 국민은행 코드 여기 004 답이 004 세 자리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에 22번 받으러움 현황을 조회해서 1사분기 배서 양도한 받으러움의 총액은 얼마냐. 네.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을 가셔가지고 거래 어음 조회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음 조회를 선택하시고 조회 구분을 배서 양도를 클릭하시고 거래일을 클릭하고 2023
1월 엔터 2023 3월 엔터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 하면은 배서양도에 2건 1750만원 이 숫자를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750000이죠. 다음 문제 23번은요. 거래처 원장 조회 3월 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냐. 네,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앞에 날짜는 엔터 뒤에 날짜는 3하고 엔터 103번이 보통예금이니까 계정과목 코드에서 계정과목에서 103번 입력하시고 엔터를 계속 칩니다. 자, 국민은행 두 번째 거래처고요. 잔액은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3532500이네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다음 24번. 제거하고 틀릴 때 여러분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롯데카드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4월 말이니까 여기 날짜를 4월로 고쳐주시고 뒤에 날짜만, 그리고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입력하시고 엔터를 계속 치면 되죠. 그래서 롯데카드 카드사가 항상 맨 밑에 있어요. 카드사는 거래처 코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1463만원 이거 복사가 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다음 25번 거래처 원장 6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자, 그러면 여기 날짜를 6월로 고치면 됩니다. 뒤에 날짜를 6 엔터 아까 외상매출금이니까 계속 엔터 치시고 0403 네, 0403이니까 여기 코드가 중간쯤에 있겠네요. 오투전자 2310 맞았습니다. 0404 네, 기남전자 16500 네, 옳지 않은 건 기남전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26번 1월계표. 자, 1월계표 클릭하시고 1월부터 3월이니까 월계표 클릭한 다음에 1 엔터 3 엔터. 복류생비 제조. 네. 자, 순서가 말이죠. 제조가 먼저예요. 제조 경비에 있는 복류생비를 제조 복류생비라고 그러고, 판매관리비의 복류생비는 거기 밑에 판매관리비에 또 복류생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복류생비는 제조경비의 복류생비를 말한 거니까요. 이것이 됩니다. 195만원. 네, 195만원. 아까 그 식당의 상추 그거 잘못 입력하는 사람은 여기 195만원이 오답이 나오겠네요. 네, 195만원. 다음에 27번 1월계표. 1사분기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 얼마냐. 네, 지금 1사분기에 조회되어 있으니까 맨 밑에 내려가서 영업의 비용에서 수수료 비용 155000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었죠. 155000. 다음에 28번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제품 매출은 얼마인가 월계표에서. 자, 그러면 여기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고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자산부채 자본 그 밑에 나옵니다. 제품 매출. 네, 제품 매출. 개를 입력해야 돼요. 388,680,000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를 여러분이 열어주시고요.
12월 달로 조회하신 다음에 접대비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의 접대비 6698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다음 30번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 얼마이냐. 우리가 결산해서 이자 수익 그거 잘해야 요 답을 맞추겠네요. 3420000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재무상태표 3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 자, 재무상태표 조회하셔가지고 3월을 입력합니다. 3월로 작성한 다음에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에서 찾아봅니다. 유동부채에서 외상매입금 164868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다음에 32번은 재무상태표 12월 말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하시고 유형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에서 차량운반구를 찾아보시면은 장부금액을 물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야 됩니다. 6070000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 운반구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차량 운반구 잔액. 취득금액 기준으로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금액이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6070000. 다음에 33번 12월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지금 12월 달 거죠? 비유동부채로 가야 있습니다. 비유동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788000000이 되겠습니다. 788000000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음 34번 12월 말 기말 원재료 잔액은 얼마냐? 지금 재고자산에 가야 원재료를 알 수가 있죠. 재고자산, 유동자산 안에 있는 재고자산, 원재료. 5천만 원이 돼야죠. 아까 운송 중인 거 500만 원 포함해서 우리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5천만 원 입력했잖아요. 그게 여기 재무상태표의 원재료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으로 오른 것은 맨 밑에 자본에 가야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8636311 4번에 답이 있네요. 그래서 4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35번 문제가 딱 맞았을 때는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요게 맞았다는 것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다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여기에 23점으로 배점된 요거 엉뚱한 걸 내가 입력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찾기만 했다면 다 맞았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결산, 재무회계 쪽에 실무 수행을 다 마쳤고, 이제는 인사급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회 문제에서 근로소득관리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첫 번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 그 1번 문제가 사원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자료 입력 문제를 1번으로 냈네요. 자, 9월분 급여자료가 있고요. 두 사람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당 및 공제 요건이 있는데 밑에 자료 설명을 읽기 전에 여기 과세 비과세 여부를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자격증 수당 과세,
식대는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네. 자, 육아수당은요,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분 비과세 선택하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 또는 직책 수당, 자녀 수당 뭐 이런 것은 내용을 볼 것 없이 다 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식대는 우리 조건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자,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과세. 식대 보조금 과세로 봐야 되고요. 다음에 야간 근로 수당은 무조건 비과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당 등록을 4개를 해야 될 텐데 비과세 2개, 과세 2개로 등록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자료 1에는 최애나 영업부 과장이고 배대광은 생산직 사원이고 22년도에 총 급여가 3,300만 원이면 사원 등록에 가서 연장 근로를 부로 해야 되겠습니다. 9월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입니까? 급여 지급일 날짜 9월 25일로 입력하라는 얘기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 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매월 원천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시오. 아까 배대광에 대한 사원 등록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될지 그대로 둬야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사원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배대광 2번째 사원을 클릭하시고 어디를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생산직이 여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연장근로 비과세는 부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배대광의 18번 첫 번째 여. 첫 번째 여는 생산직이라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연장근로 비과세는 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부가 된다. 왜 부로 하느냐?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죠. 총 급여가 3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적용을 받거든요. 3,3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올해 2023년도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다 해서 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을 우리가 한 겁니다. 다음은 수행과제 2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네, 자, 수당 4개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저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 가끔 수당 공제 등록이 클릭이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여기 월을 미리 입력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을 선택하지 마시고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에다가 육아수당이라고 그대로 타자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비과세 2번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육아수당 7번에 있어요. Q01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줄에다가는 자격증 수당 입력하시고 과세 급여 그대로 두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식대 과세 급여 그대로 두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1번 연장근로.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그 수행과제 1번 하면서 배대광 사원이 직전 연도에 총급여가 3,3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의 연장근로는 과세로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수당 등록할 때 과세로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과세는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수당 등록을 할 때는 야간 근로 수당은 언제나 비과세로 등록해야 돼요. 언제나 비과세. 네. 그래서 이제 비과세로 해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사원 등록에 입력된 것과 그 다음에 월정 급여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야간 근로 이런 것은 언제나 비과세로 해야 된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수행 과제를 다음 문제인 3번을 보면은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1급여로 선택해라.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자, 이제 귀속 연월일을 9월 클릭하시고 9분은 1번 급여 선택하시고 지급일은 2023 그 다음에 9월 25라고 정확히 입력. 자, 최애나 맨 위에 있는 사원이죠. 네, 선택하시고 기본급 350만원 육아 10만원 자격증 20만원 식대 22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배대광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기본급 210만원 육아 없고 자격증 20만원 식대 22만원 야간근로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러면은 3번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닫지 마시고 이제 평가 문제 이거 보고 풀어야 되니까 그대로 놓은 다음에 다음 수행과제 4번은 9월 귀속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거 조회해서 바로 저장 단추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사급여에 클릭을 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월부터 9월 귀속기간 9월부터 9월 지급기간도 9월부터 9월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하고 위에서 저장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1번 하고 나면 바로 평가 문제 5개가 나와요. 예, 요 5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지금 열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바로 문제를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최애나 9월 급여 자료 입력 조회를 해라.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의 지급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급여 자료 탭에 가가지고 여기 9월분 없어졌네요. 예. 9월분 1급여 하면 나타납니다. 최애나만 클릭한 다음에 과세 대상 지급액 그러면 과세 비급 비과세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과세 대상 지급액이 얼마냐 하면은 392만 원이다. 요걸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최애나 9월 급여자료 입력 조회에서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식대 금액은 얼마냐? 여기 식대가 모두 과세였잖아요. 그래서 22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수당 등록할 때 식대는 과세였어요. 그래서 22만 원이 다 과세. 다음 38번 배대광 9월 급여자료 입력 조회. 그러면 배대광을 클릭합니다. 배대광 클릭하신 다음에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야간 근로 수당의 금액은 얼마인가? 아까 배대광은요. 직전 연도의 급여 때문에 야간 근로 수당이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였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39번 배대광 9월 급여자료 입력조에 9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
차인 지급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이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551,780이죠. 그 다음에 40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해서 10번 소득세 등의 총합계금액은 얼마냐. 방금 작성해 놓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해서 10번이 여기 있습니다. 10번 소득세 이것을 답으로 입력하면 되죠. 네, 215-850-215-850이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에서 1번 문제 배점이 6점에다 8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